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제 하브루타의 어떤 의미라든가 또 정의라든가 그리고 또 유대인 교육의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김진산 박사님이시자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진산입니다. 네, 박사님, 목사님, 네. 원장님. 예,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가장 편하신가요? 네, 그냥 김진산 박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우리 김진산 박사님이자 또 목사님의 소개를 간략하게 좀 스스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한 대로, 받은 대로 목사인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석박사를 하면서 특별히 박사 논문을 랍비 대학인 바르일란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지도 교수가 또 랍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래 살고 목회도 하고 배워서 또 그걸로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끄럽긴 합니다. 네. 우리 김진산 박사님은 어찌 보면 국내에서 최고 유대인 전문가라고 또 저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진산 박사님께서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 살 때 그 공부하면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하브루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하브루타가 뭐지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가서 물었죠. 유대인들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브루타? 성경 공부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듣고 풀어가는 방식을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 즉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주제들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라고 할 때 하브루타 방식으로 풀어간다. 그럼 하브루타는 정의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베르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근데 하베르는 뭐 다자간의 대화에서도 하베르를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혼자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하베르를 형성할 수 있는데 하브루타의 이 하베르는 두 사람, 영어로 페어라고 그러죠. 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짝을 이루면서 근데 이 짝은 굉장히 동료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또래나 또는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짝을 이루어서 대화를 하는 방식, 그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브루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꼭 두 명이 아니어도 하브루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뭐 1차적으로는 짝을 이루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면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짝수를 꼭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익숙한 그들에게는 이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다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 그들은 이 대화 방식, 하브루타 방식으로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누구든 두려움이 없고 거침없이 그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언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저희 김진산 박사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오래 사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몇 년 정도 사셨나요? 이스라엘을 사는 것은 15년을 살았습니다. 예. 지금은 1년에 한 절반 이상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도 교수님이 박사 논문 쓰실 때 지도 교수님이 유태인이라고 또 하셨는데 랍비 맞으시죠? 교수님과의 어떤 하브루타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에서 지도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큰 차이가 나나요? 일단 한국의 이 교사와 학생,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상하 관계, 복종 관계, 주종 관계라고 보통 풀어가잖아요. 역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베르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런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대화 방식은
다르죠. 예를 들면 한국은 선생님의 질문하는 것에만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지만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질문을 해도 되나?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바로 이거였어요. 선생님한테 왠지 모르게 고기를 수여해야 될 것 같고 또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왜 저래야 될까? 아시아 문화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된다고 편안하게 대해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랐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지도할 때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페이퍼를 써가서 선생님들이 그 페이퍼를 보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고쳐 저렇게 고쳐 이야기를 하지만 선생님들은 페이퍼 쓰기 전에 먼저 만나서 디스커션을 합니다. 주로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죠. 그런데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제 질문을 듣기를 원하세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충분한 그 디스커션 이후에 페이퍼 작업을 하고 페이퍼 작업을 통해서도 역시 하브루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데 그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배웠나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에 빠질 때도 또 스스로 뒤로 물러날 때가 참 많았다 생각이 들죠.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하고 어떤 동료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브루타식으로 논문을 또 작성을 하셨는데 유태인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당돌하고 또 당당한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후츠파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유태인의 어떤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혹시 유태인 교수님에게 이런 어떤 후츠파 정신을 좀 드러내거나 아니면 발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도 교수님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 마지막 박사 논문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는 그게 크게 제가 대들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워낙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대화 방식에 있어서 풀어낸 것이 무난해서 어렵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박사위원회에서 제 논문에 이제 디펜스하는 과정에 문제를 삼았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너 의견, 너가 이 논지를 펼쳐가는 거 문제 없다.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대로 그들에게 너 이야기를 전해라. 그 순간에 제가 그 디펜스 할 때 교수들한테 강하게 어필했죠. 어느 정도 어필했냐면 선생님 이거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논문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공부 다시 해보십시오. 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좀 더 스터디하고 올게. 대신에 이 부분은 좀 한번 다시 봐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도 교수님 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예, 저희가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 디펜스 과정에서 잘 넘어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한 어떤 후츠파 정신을 발휘를 하셨네요. 저희가 사실 우리 김진산 박사님은 또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또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생각은 어때라고 할 때 마따 셰프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마아타 호셰프. 예, 마아따 호셰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하브루타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유대인의 문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대인 문화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하브루타를 해야지 방법론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제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브루타 미래포럼의 이사로서 또 이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초창기 때 강의를 할 때 하브루타를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질문을 던졌어요. 그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브루타가 지금 오늘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자꾸 하브루타를 이야기하는데 하브루타는 기본적으로 성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백그라운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인데 그럼 우리는
성경 공부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거죠. 왜? 그들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는 성경 문화와 사회 속에서 오늘의 이스라엘 사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하브루타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라면 성경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충 들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알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풀어갈 때 이렇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풀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알면 오히려 저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꼭 아니래도 충분히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브루타 강의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까 금방도 우리 선생님께서 후츠파 이야기를 하셨고 자바르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이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할까라고 보면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려운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고 10년 지나온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데 그 중심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늘 성경 강의를 할 때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브루타처럼 이야기를 할 때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또 거기에서 삶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랬는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를 텐데 어떻게 달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전 이해가 필요한 게 누구보다도 자기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저희가 하브루타를 단순하게 방법론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유대인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 그리고 성경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리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많으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부분은 지금 교회 교육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소통 문화에 대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재언을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 교육 문화에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거나 전달할 때 어떤 하브루타적인 그런 재언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하브루타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데 목회자들이라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방법론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할 때 여러분들 뭘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을 갖고 한다 했을 때 사실은 이 토라와 탈무드거든요. 토라와 탈무드를 알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후추파로 즉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르는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요약인 것은 오늘의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한데 솔직히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방식이 좋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하브루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즉 컨텐츠가 있어야 방법론이 또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를 더 배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방법론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뭐 성경 공부를 뭐 더 해야 돼라고 할 때 솔직히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이 정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꽤 많은 분들의 그 방송이나 또는 글을 분석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제가 박사를 했다라고 해서 저도 성경에 대해서 당신이 뭐 얼마나 더 대단히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독서, 항상 성경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방법론과 함께 컨텐츠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지라고 할 때 하브루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스터디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좀 성경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비성서적으로, 반성서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스스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대인과 또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교회 교육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재연을 해주신 저희 김진산 박사님이셨습니다. 혹시 김진산 박사님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성경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탐방을 원하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